show me what it would take to walk here. Getting those directions now. It'll take you about an hour.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안경 하나를 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안경이 나의 비서가 됩니다. 약을 먹을 시간이 되면 조용히 알려줍니다. 신문 글씨가 너무 작으면 안경이 대신 읽어줍니다. 오랜만에 만난 얼굴인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면 귓속말로 조용히 알려줍니다. 밖으로 나가면 투명 렌즈가 저절로 어두워져 선글라스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갑자기 쓰러지면 안경이 스스로 가족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런 안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최대 기술 기업 구글과 한국의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가 손을 잡고 2026년 내 상용화를 선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구글은 왜 하필 한국을 택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핀란드에서 한 남자가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그 안경을 먼저 만들려 했다가 실패한 핀란드의 한 디자이너였습니다. 에이노 라흐티. 핀란드 프리미엄 안경 브랜드의 수석 디렉터였습니다. 안경 디자인과 광학 분야에서 27년을 보낸 사람이었죠. 북유럽 의료광학 디자인 부문 수상 경력에 핀란드 기능주의 디자인 협회 자문위원. 업계에서 그의 이름은 곧 정교함과 신뢰의 동의어였습니다. 그런 그가 4년 전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안경이었습니다. 단순한 시력 교정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삶 전체를 돕는 안경이었습니다. 복약 시간을 놓치기 쉬운 어르신을 위해 약봉지를 보는 순간 AI가 지금 드셔야 할 혈압약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안경. 혼자 사는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자동으로 119의 위치를 전송하는 안경. 작은 글씨를 읽기 힘들어진 눈을 위해 렌즈 안에서 글자를 키워주는 안경. 실내에서는 투명하게, 햇빛 아래에서는 자동으로 선글라스로 변하는 안경. 에이노는 이 안경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4년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벽면에 걸린 판매 그래프는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기술을 담으면 담을수록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접근할 수 없는 수준이 됐죠. 납기도 문제였습니다. 정밀하게 만들수록 시간이 걸렸고 공급은 계속 밀렸습니다. 기술은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투자자들의 표정은 냉담했습니다. 우린 예술품이 아니라 팔리는 제품을 원합니다. 그 말이 회의실 안에 떨어졌을 때 에이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벽에 걸린 그래프가 대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에이노 씨. 한 투자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이 좋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우린 박물관에 전시할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회의가 길어질수록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한 투자자가 서류 하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가볍게, 별 감정 없이.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안경 시장 분석 보고서. 회의실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투자자가 자료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급증. 미국인 방문객 폭발적 증가. 평균 제작 시간 30분. 일부 안경점은 5분에서 10분 안에 완성. 재방문율 지속 상승. 에이노는 피식 웃었습니다. 옆에 앉은 디자이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분짜리 안경이요? 그건 안경이 아니라 패스트푸드죠. 누군가 낮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에이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좋은 안경은 시간을 들여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기본 아닙니까? 빠른 것은 대충 만든 것이고 싼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었죠. 하지만 투자자의 표정은 전혀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한번 웃고 넘기기 전에 다음 장을 보시죠. 그가 자료를 넘겼습니다. 만족도 수치, 재방문율, 외국인 관광객 입소문 확산, 그리고 마지막 문장. 미국 관광객 만족도를 보십시오. 유럽 관광객 재방문율을 보십시오. 이게 그냥 싸구려 시장의 숫자입니까? 한국은요?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쓰게 만드는 구조가 없죠. 에이노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반박하려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논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투자자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직접 가보시죠. 왜 세계 관광객들이 한국 안경에 열광하는지. 불쾌했습니다. 27년 경력의 디렉터인 내가 이름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 없던 나라의 안경 시장을 조사하러 간다는 사실 자체가 자존심 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료를 닫았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표가 잡혔다는 연락이 사흘 후에 왔습니다. 그때까지도 나는 몰랐습니다. 그 나라가 나의 4년을, 나의 27년을, 나의 철학 전체를 무너뜨리게 될 거라는 걸. 2장. 핀란드에서 안경 하나를 맞추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검안사와 예약을 잡고 정밀 검안을 받고 렌즈가 제작되어 손에 들어오기까지 빠르면 일주일, 길면 2주가 걸립니다. 나는 그 과정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경은 의료기기입니다. 눈에 닿는 물건이고 사람의 시야를 교정하는 도구입니다. 그런 것이 빠르게 만들어진다는 건 어딘가 타협이 있다는 뜻이었죠. 인천공항에 내리면서 처음 든 생각은 그것이었습니다. 수속이 끝나고 공항 밖으로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짧았습니다. 줄이 서도 흘러갔고 안내는 실시간으로 정확했습니다. 시내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타자 창밖 풍경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빽빽한 도심 한가운데 물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청계천이었습니다. 콘크리트와 유리로 가득한 도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그 물길이 묘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빠르게 달리면서도 그 안에 숨을 쉬는 공간을 만들어두는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남대문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150여 개의 안경점이 좁은 거리 양쪽으로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국 전체 안경 유통량의 절반 이상이 이 골목을 통한다는 자료를 읽었을 때는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니 그 말이 이해됐습니다. 매장마다 손님이 끊기지 않았고 안경사들의 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들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었습니다. 골목 한쪽에서 미국인 2명이 방금 맞춘 안경을 서로 바꿔 써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진짜 30분도 안 걸렸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였으면 2주 기다리고 가격은 3배야. 여기서 2개 맞춰도 집에서 하나 맞추는 것보다 싸다니까. 나는 그 대화를 흘려들으면서 팔짱을 꼈습니다. 관광객의 감탄이 기준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보고서에 쓸 수 있는 직접적인 데이터가 필요했죠. 나는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한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경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안경을 맞추려고 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안경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30분이요. 앉으세요. 나는 자리에 앉으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검안을 이렇게 빠르게 해도 됩니까? 정밀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안경사는 잠깐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번 받아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기기를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손놀림을 눈으로 따라가면서 속으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서두르는지, 어느 부분을 생략하는지. 27년 동안 쌓아온 눈이 반드시 찾아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검안 과정이 빠르긴 했지만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렌즈 축을 확인하는 순서, 양안 균형을 맞추는 방식, 내 얼굴 비율을 훑는 시선까지. 나는 참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2단계를 이렇게 빠르게 넘겨도 됩니까? 난시 교정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경사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 보고 있어요. 렌즈 가공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매장을 채우는 기계음이 생각보다 정밀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내 원칙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빠른 시스템은 반드시 정교함을 희생한다. 그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기계가 멈췄습니다. 안경사가 렌즈를 꺼내 프레임에 맞추고 코받침을 손가락으로 눌러 조정하고 내 귀 뒤쪽 곡선에 다리를 천천히 맞췄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나는 그것을 받아 썼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착용감이 달랐습니다. 밸런스가 달랐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시야의 선명함이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나는 매장 안글씨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프레임이 귀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코에 걸리는 무게가 정확하게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경사가 물었습니다. 불편한 데 있으세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타이머를 확인했습니다. 거만부터 지금까지 26분이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매장 밖으로 나오면서 나는 처음으로 조용해졌습니다. 3장.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구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13만 원이었습니다. 26분. 정밀 검안, 렌즈 가공, 피팅까지 전부 포함해서 13만 원이었습니다. 핀란드에서 같은 품질의 안경을 맞추면 최소 40만 원에서 60만 원은 기본이었습니다. 검안사 예약비만 해도 5만 원에서 10만 원이 따로 나왔죠. 거기에 일주일에서 2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나는 영수증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 속도에, 이 품질에, 이 가격이라니. 나는 처음부터 가격을 분석 대상에서 빼놓고 있었습니다. 싸다는 건 어딘가 타협했다는 뜻이었고 가격은 품질의 결과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손에 쥔 영수증과 지금 쓰고 있는 이 안경이 동시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식이 이 나라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나는 그 생각을 빠르게 접었습니다. 아직 확인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도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안경을 맞추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분석하러 왔습니다. 매장에서 매장으로 옮겨다니며 검안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렌즈 축 정렬이 얼마나 정확한지, 피팅 밸런스를 어떻게 잡는지, 얼굴 비율을 어떻게 읽는지, 어딘가 생략되는 단계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눈을 좁혔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장마다 방식이 조금씩 달랐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빠른데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안경을 맞추는 과정은 완전히 분리돼 있습니다. 검안은 검안사가, 제작은 공장이, 배송은 따로. 각 단계가 독립적으로 움직이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검안, 렌즈 가공, 피팅, 조립. 전부 한 공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구조 자체가 달랐습니다. 나는 골목 한쪽에 서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왔다는 중년 여성이 방금 맞춘 안경을 쓰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한국에서 안경을 맞춰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 네. 이번이 두 번째예요. 작년에도 한국 여행 오면서 맞췄거든요. 작년에도요? 미국에서는 같은 품질로 최소 2주는 기다려야 해요. 가격도 훨씬 비싸고요. 여기선 여행하면서 바로 맞출 수 있으니까 이제 아예 한국 올 때마다 맞추려고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계속 버텼습니다. 소비자의 감탄은 감탄일 뿐이었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봐야 했죠. 나는 다시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매장 앞에서 노부부가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래된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렌즈에는 잔기스가 가득했고 프레임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여보, 들어가요. 이번엔 꼭 맞춰요. 남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는 그 표정을 알아봤습니다. 가격이 부담스러운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몇 년째 교체를 미뤄온 사람의 표정이었죠. 두 사람이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안경사가 노인의 오래된 안경을 살펴보고 검안을 시작했습니다. 렌즈 가공 기계가 돌아갔고 피팅이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안경사가 새 안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노인이 안경을 받아 천천히 썼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주 사진이었습니다. 오래 들고 다닌 듯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작게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그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선명했던 건가?
그 한마디였습니다. 매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장면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분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경사가 조용히 렌즈천을 접어 건네며 말했습니다. 불편하신 데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오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표정도 감동받은 기색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장면이 매일 반복된다는 듯 그냥 다음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매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머니 속 영수증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13만 원. 그 숫자가 아까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가격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 노인이 오늘 이 골목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몇 년을 망설이다가 여행길에 용기를 낸 거였습니다. 싸다는 건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손주 사진을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이 시스템이 선택한 방향이었습니다. 나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장. 대구행 기차에 오르면서 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남대문에서 확인한 것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150여 개의 안경점. 전국 유통량의 50%. 26분 제작. 13만 원. 하지만 이 숫자들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남대문은 유통의 끝이었습니다. 나는 시작점을 봐야 했습니다. 한국 안경 생산의 90%가 대구에서 나온다는 자료를 읽었을 때 처음엔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대문을 본 뒤로는 그 숫자가 다르게 읽혔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의 빽빽한 도심이 멀어지고 낮고 넓은 산업단지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저곳에서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걸까? 대구 북구 제3공단에 내렸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가로등이 안경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돌아보니 골목 전체가 그랬습니다. 안경 모양의 가로등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 골목이 무엇으로 먹고 사는지 그 하나로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소개받은 공장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했습니다. 낡은 간판, 오래된 외벽, 크지 않은 작업장.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기계 소리가 쉬지 않았습니다. 작업대마다 사람이 붙어 있었고 손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금속 안경테가 깎이고 다듬어지고 조립되는 과정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 흐름을 눈으로 따라가면서 속으로 허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장 한쪽에서 60대 중반의 기술자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거칠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손에 새겨진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나는 그 옆에 서서 한동안 지켜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공장은 얼마나 됐습니까? 기술자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답했습니다. 한 40년 됐죠. 40년이요? 내가 20살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잠시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내 나이와 비슷한 역사였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속도가 가능합니까? 공정을 이렇게 빠르게 돌려도 품질이 유지됩니까? 기술자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를 한번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빨리 안 하면 살아남지 못했으니까요. 회의실에서 투자자가 던진 말과 달랐습니다. 이건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언어였습니다. 나는 더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술자가 작업을 이어가면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안경원은 대부분 자영업이에요. 옆집이랑 똑같은 물건 파는 거잖아요. 그럼 뭘로 이기겠어요? 더 빠르게, 더 싸게, 그리고 바로 줘야죠.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을 멈췄습니다. 조급함이 아니었습니다. 효율 중독도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속도를 시스템으로 만들어 온 거였습니다. 빠름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던 사람들이 70년을 쌓아온 결과였습니다. 나는 주변을 다시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쉬지 않는 기계들, 손이 멈추지 않는 기술자들, 그리고 아무도 자랑하지 않는 분위기.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듯 그냥 오늘도 하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대구 안경 산업의 시작. 70년이 넘는 제조 역사. 한국 안경 생산의 90%. 그 숫자들이 이제는 다르게 읽혔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간이었습니다. 대구 안경 역사관 앞에 섰을 때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안경 하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이 산업을 일으켰는지,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시작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간 역사가 전시돼 있었습니다. 나는 그 흐름을 천천히 따라가면서 처음으로 이 나라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싸고 빠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효율을 만들고 그 효율이 산업이 되고 그 산업이 시스템이 된 나라였습니다. 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5장. 대구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노트를 덮었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장 기술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빨리 안 하면 살아남지 못했다. 그 말은 단순한 경영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70년을 쌓이면서 산업이 됐고 시스템이 됐습니다. 나는 그 생각을 붙잡으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도시의 밀도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나는 그 풍경을 보면서 처음으로 다른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안경만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처음부터 이상할 정도로 모든 게 빨랐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그날 저녁, 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걷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지도 앱을 켜려는 순간 근처 약국에서 누군가 뛰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처방전을 받은 지 10분도 안 됐을 텐데 약이 나와 있었습니다. 병원 옆 건물이 약국이었습니다. 처방이 나오는 즉시 바로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따로 찾아가야 했습니다. 때로는 줄을 서야 했고 재고가 없으면 다음 날 다시 와야 했습니다. 나는 그냥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골목을 걷다가 배달 오토바이가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면 30분 안에 도착한다고 들었습니다. 민원 서류는 앱 하나로 신청하고 당일에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은 끊기지 않았고 대중교통은 실시간으로 정확했습니다. 나는 걸으면서 계속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 나라는 이렇게까지 빠른 걸까? 처음엔 성격이 급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다림을 못 참는 문화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구에서 돌아온 지금은 그 답이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성격이 급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불편한 상태로 오래 머무르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회였습니다. 눈이 안 보이면 빨리 고쳐야 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빨리 먹어야 했습니다. 아프면 빨리 나아야 했습니다. 불편함을 당연하게 기다리게 두는 게 이 나라에서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 집요함이 모든 산업을 같은 방향으로 밀어붙인 거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핀란드 스마트 안경 프로젝트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4년간 쌓인 파일들이었습니다. 렌즈 설계 도면, 소재 분석, 착용감 테스트 결과. 나는 그것들을 천천히 넘기면서 처음으로 다른 시선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만들려 했는가? 완벽한 안경이었습니다. 정교하고 아름답고 오래 쓸 수 있는 안경. 우리가 4년을 쏟아부은 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틀리지 않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화면을 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불편한지, 안경을 맞추기까지 2주를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불편하게 살고 있는지, 가격이 너무 높아서 몇 년째 교체를 미루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좋은 안경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사람의 불편함을 가장 빨리 없애는 것을 목표로 움직였습니다. 속도도 가격도 현장 제작 시스템도 전부 그 하나의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나는 화면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창밖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빛들이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아래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30분 만에 새 안경을 받아 쓰고 있을 거였습니다. 몇 년을 미뤄온 사람이 오늘 처음으로 또렷하게 세상을 보고 있을 거였습니다. 우리 프로젝트가 왜 실패했는지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안경을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원한 건 완벽한 안경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불편함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6장. 투자자에게 보낼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빈 문서를 띄웠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나는 첫 문장을 시작하려다 멈췄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다 또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자판 위에 올라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쳐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 한국에 오기 전 나는 이 보고서가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빠른 시스템은 정교함을 희생한다. 저가 시장은 품질에 한계가 있다. 한국 안경은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프리미엄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그 결론을 쓰러 온 거였습니다. 확인하러 온 거였죠. 하지만 지금 화면 앞에 앉아 있는 나는 그 문장들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남대문 골목. 빽빽하게 늘어선 안경점들. 26분 만에 완성된 내 안경. 대구의 낡은 공장. 손마디가 굵은 기술자. 안경 모양의 가로등. 그리고 그 사진들을 한 장씩 넘기면서 헬싱키 회의실에서 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30분짜리 안경은 패스트푸드다. 그 말을 했을 때 나는 확신했습니다. 옆에 앉은 디자이너들도 웃었고 나도 웃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었으니까요. 빠른 것은 대충 만든 것이고 싼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27년 동안 내가 현장에서 몸으로 배운 원칙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손에 들린 안경을 바라봤습니다. 26분. 13만 원. 그리고 이 착용감. 패스트푸드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지금 이 안경을 쓰면서 핀란드에서 40만 원을 주고 2주를 기다려 맞춘 안경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비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빛들이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유럽과 한국을 천천히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느립니다. 정교합니다. 비쌉니다. 절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는 그 시스템 안에서 27년을 살았고 그게 옳다고 믿었습니다. 좋은 것은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굳이 기다려야 하는가? 사람이 불편한데 왜 그걸 당연하게 두는가? 빠르게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품질이 충분하다면 왜 느려야 하는가? 나는 그 질문 앞에서 제대로 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느림은 품질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느림이 품질이 아니라 관습이 돼버린 건 아닐까? 기다림이 정교함의 증거가 아니라 그냥 오래된 시스템의 관성이 돼버린 건 아닐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빠른 것을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빠를 수밖에 없었던 나라가 그 빠름을 정교하게 만들어 온 거였습니다. 대구 기술자의 손에 새겨진 40년의 시간이 그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대문 골목의 150여 개 안경점이 그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문에 이 말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느림이 품질이라는 믿음. 비싼 것이 좋은 것이라는 믿음. 빠른 것은 어딘가 타협했다는 믿음. 그 믿음들이 이 도시의 불빛 앞에서 하나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30분짜리 안경은 패스트푸드다. 그 말이 입안에서 이상하게 맴돌았습니다. 한 달 전 헬싱키 회의실에서 당연하게 뱉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창문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커서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쓸 수 없었습니다. 7장.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노트북이 그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간밤에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한 채 잠들었던 겁니다. 커서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바라보다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재킷을 집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허점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나는 그 믿음을 붙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까다로운 조건을 직접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강한 난시, 비대칭 얼굴 피팅,
장시간 착용을 전제로 한 렌즈 설계. 이 조건들을 버텨낸다면 더 이상 반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이 조건에서 허점이 나온다면 나는 드디어 내가 찾던 답을 얻는 거였습니다.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안경사에게 조건들을 설명했습니다. 난시 수치, 얼굴 비대칭 정도, 착용 시간. 안경사는 내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잠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만이 시작됐습니다. 나는 모든 과정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난시 축을 맞추는 순서, 비대칭 얼굴의 프레임을 조정하는 방식. 어느 단계에서 무리가 오는지 찾으려 했습니다. 기계가 돌아갔습니다. 안경사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지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안경이 건네졌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쓰면서 천천히 눈을 움직였습니다. 난시 교정이 정확했습니다. 비대칭 피팅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래 써도 버틸 수 있는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나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장을 나오면서 나는 처음으로 완전히 말이 없어졌습니다. 더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박 논리가 입끝에서 맴돌다가 사라졌습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원칙들이 지금 이 순간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방향 없이 이어졌습니다. 걷다 보니 강남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한쪽에서 사람들이 카페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심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걸음이 멈췄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안경 렌즈가 자연스럽게 밝아졌습니다. 어두웠던 색이 투명하게 돌아오는 게 불과 몇 초였습니다. 변색 렌즈였습니다. 선글라스를 따로 챙길 필요가 없는 안경. 실내에서는 투명하게, 밖에서는 자동으로 선글라스로 변하는 렌즈. 그런데 그걸 쓰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안경을 벗지 않게 만드는 법. 스마트 안경이 대중화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불편하면 벗어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은 실내에서도 밖에서도 그 안경을 벗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한 건물로 향했습니다. 젠틀몬스터였습니다. 나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외관부터 달랐습니다. 안경점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대한 설치 예술 작품처럼 보였고 쇼윈도 안에는 안경 대신 기계 장치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공간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층마다 다른 세계관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층은 미래 도시의 풍경처럼 연출돼 있었고 또 다른 층은 움직이는 조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안경은 그 공간 안에 마치 전시품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조명이 각도마다 달랐고 제품 하나하나가 오브제처럼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핀란드 디자이너였습니다. 절제와 기능주의를 27년간 몸에 새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이 공간 앞에서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이건 안경을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경을 중심으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안경을 사러 온 게 아니라 이 공간을 경험하러 왔고 그 경험 안에서 자연스럽게 안경을 손에 쥐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직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브랜드가 구글과 협업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직원이 답했습니다. 네. 구글 인공지능 제미나이를 안경에 탑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구글이 약 1,450억 원을 직접 투자했고요. 올해 안에 출시 예정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1,450억 원이었습니다. 구글이 핀란드 기업에 투자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세계 최대 기술 기업이 스마트 안경 파트너로 선택한 곳이 바로 이 나라였습니다. 직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삼성이 하드웨어를, 구글이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디자인을 맡는 구조예요. 세 회사가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나는 그 구조를 머릿속에서 그려봤습니다. 삼성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 구글의 인공지능, 그리고 젠틀몬스터의 디자인. 이 세 가지가 한 나라를 중심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과거 구글은 스마트 안경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구글 글래스였습니다. 기술은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쓰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구글은 그 실패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디자인이 이상하면 아무도 쓰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구글이 선택한 파트너가 젠틀몬스터였습니다. 나는 진열된 안경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우리 프로젝트와 비교됐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먼저 만들고 그 기술을 담을 프레임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싶은 물건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 기술을 담은 거였습니다. 순서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의 차이가 1,450억 원짜리 투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 한국이 와 있었습니다. 나는 매장을 나와 남대문 골목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여전했습니다. 안경사들은 담담하게 렌즈를 깎고 있었고 외국인 손님들은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세계 최고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도 하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 앞에서 나는 한참 동안 걸음을 멈췄습니다. 헬싱키 회의실이 떠올랐습니다.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던지던 투자자. 내가 피식 웃던 순간. 30분짜리 안경은 패스트푸드라고 말하던 순간. 그 웃음이 지금 내 안에서 부끄러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4년을 썼습니다. 한국은 70년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기술을 만들려 했습니다. 한국은 그 기술을 사람들이 실제로 쓰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속도도 가격도 디자인도 제조 인프라도 전부 그 하나의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구글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한국을 택한 겁니다. 내가 패스트푸드라고 비웃었던 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이 1,450억 원을 들고 찾아온 나라였습니다. 그 순간 오랜 철학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좋은 안경은 천천히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느림이 곧 정교함이고 기다림이 곧 품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이 불편한 상태로 오래 살아가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요한 효율성과 수십 년간 축적된 제조 시스템은 결국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사람의 삶을 다시 또렷하게 만드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한국 안경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스마트 안경이라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삼성에서도 갤럭시 글래스가 2026년 8월경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 젠틀몬스터와 구글의 협업 모델도 비슷한 시기에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상용화 가격이 얼마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다음 영상도 유익한 이야기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